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빵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12월 되면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와 연관된 건설사 사업성 악화는 역대급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당장 액면으로 보이는 사업성 악화는 바로 분양 현장이죠.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지금 혹한의 날씨와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이거 뭐 당연히 분양시장과 오작교를 통해서 브릿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게 그냥 그렇게 미분양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이게 건설사들이 그대로 족족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금 압박을 불러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134조 원이나 되는 부동산 PF 부실의 내관을 충분히 건드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당장 분양가 너무 비싸. 그러니 뭐 당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약통장 허투루 휘두르다가는 패가 망신하게 생겼으니까 꽁꽁 숨겨놓는 겁니다. 누가 이 시국에 자신있게 청약통장 던질 수 있겠습니까? 12월에서 1월로 달력이 하나만 살짝 넘어가도 당장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건데, 누가 지금 상황에서 구축시장에서 매물이 급하게 가격 내렸다고 물어가겠으며, 고분양 무한대출 받아서 그대로 그 분양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국에서는 가만히 내년에 판사리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노선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불도저로 밀어내듯이 쏟아져 나오는, 특히 경기권,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 거의 그 물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킬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는 한 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12월에 쏟아져 나온 분양단지들 몇몇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처참한 현장입니다. 살면서 이 정도까지 분양이 나락이 간 적이 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겁니다. 당장 분양가만 내리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텐데,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대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가 상승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끝까지 사업성 부분에선 제일 중요한 파이라고 놓지를 않으니 앞으로 분양가는 부동산 시장이 파국을 향해서 달린다 해도 절대로 내려올 생각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자기들 사업성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파트 층수는 낮출 수는 있어도 분양가 층수는 낮출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시장은 더욱 혼돈 속에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약 스타트를 끄는 단지들 몇몇을 보면 운정신도시 내년에 GTX 호재로 들썩인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신규 분양시장은 거의 떡실신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죠. 힐스테이터 운정 특별공급 441세대 모집에 5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참담한 분양 성적이라 볼 수 있죠. 아니 100명도 지원을 안 했어. 이 정도로 지금 분양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분양가가 37평이 8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높은 단가로 치고 나왔는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게다가 GTX 역세권도 아니야. 운정신도시 아파트가 GTX 역세권이 아니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광역교통망 호재를 가장 발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입지가 되지 못하면 전혀 실익이 없는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평 8억이 넘는 단가에 분양을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특공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오늘 1순위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파주 운정에서 분양을 한 우미린, 여기는 좀 사정이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특공 성적치고는 좀 초라한 모습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173세대 모집에 59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본 청약 물량을 풀어놓은 곳이죠. 사전 청약으로 이미 분양을 진행을 했던 곳인데 계약 취소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면에선 힐스테이터 운정보단 2점이
있어서인데 여기는 분양가가 4억 7천 정도 수준입니다. 힐스테이터 운정보단 절반 정도 가격이 싸죠. 그래도 특공 경쟁률이 그다지 썩 높게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가격 유인력이 있다 해도 파주 운정이라는 입지, 그것도 초역세권이 아니라는 점. 게다가 지금 부동산 시국에 4억 7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3억 이상 대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건데 자칫 운정 신도시가 지금 집값 하락세를 방어할 만한 견고한 집값을 기대하기란 힘이 들어서 이런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설사들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자금 대출 받은 부분을 분양이라는 현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등으로 뽑아 올려서 자금을 무한궤도로 회전을 시켜야 하는 입장에선 계속해서 미분양 상황이 속출하게 되면 돈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정작 이렇게 분양을 마쳤어도 착공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들어가야 할 막대한 자금 회전이 중간에 계약 포기자들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제 농협에서 미분양 담보 공동 신규 대출 창구 막아버리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건데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장의 분양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무조건 은행 통해서 급한 자금 수혈 받아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선 또 무한대로 문을 열어주다가는 은행이 휘청거릴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무조건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당연히 자금 창구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가장 부동산 시장을 강타할 키워드는 바로 부동산 PF, 확실한 저격수로 등장할 가능성 아주 높고요. 이게 갑자기 터질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장담을 못할 상황이란 얘기죠. 이거 한 방이면 그냥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값은 줄줄이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1번 버블을 능가하는 충격적인 폭락의 장이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양장항 제1풍경채 어제 접수를 받았죠. 여기도 심각합니다. 특별공급 710세대 모집에 76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미달을 살짝 면한 수준. 여기 지원한 분들은 거의 당첨이 가능할 정도의 경쟁률이라 볼 수 있죠.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분양가가 84제곱이 7억 2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열의 호재를 깔고 있어도 고향에서 이 정도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라 말할 수 있겠죠. 주변에 마땅한 전철역도 없는 상황이고, 제1풍경채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특공 경쟁률이 상당히 빡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렇게 모든 건설사, 그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거의 12월은 공격적인 분양에 들어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분양시장은 상반기 그렇게 쏠림 현상이 많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거의 셔터를 내려야 할 정도의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미분양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기가 막힌 결과값이 나온 것도 있죠. 천안 아산인데요. 아산 신창 1차 아파트 220세대 모집에 생애 최초에서 단 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특공 모집에 단 2명만 지원을 했다는 건 거의 아무도 청약 통장을 던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자녀 제로, 신혼부부 제로, 생애 최초 2명, 청년, 노부모 경향 죄다 제로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당연히 건설사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청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분양가가 34평이 3억 8천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부분도 그리 썩 좋은 것도 아닌 이유도 있지만 그냥 엄청난 분양 한파를 맞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천 중리 어반 퍼스트, 여기도 심각하죠. 469세대 모집에 114명만이 지원을 하고 특공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미분양 규모가 엄청나죠. 분양가는 5억 초반대였는데요. 1순위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해서 겨우 1대1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영주자의 시그니처 320세대 모집에 74명이 지원을 하는 부진한 성적. 게다가 울산에서 분양한 다운 한양 탑스, 여기도 72세대 모집에 10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특공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인 분양시장만 봐도 지금 건설사 자금 위기가 어느 정도 수익까지 올라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분양 수요가 완전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선
부동산 자체의 활력은 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매매 시장이 역대급 한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선 도저히 분양이라는 말 위에 올라타서 채찍질을 가하기에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 체력이 완전히 고갈. 저질 체력이라 이거 뭐 말을 업고 가야 될 판이야. 그러니 내년 상반기 돌아올 134조 원의 부동산 PF 시장은 그냥 완전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소형 건설사들 이름만 섞여 있는 게 아니었죠. 중견 건설사, 대형 건설사 가릴 것 없이 사업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형 건설사들이야 비축해 놓은 뭐 자금이라도 쓸 수 있는 비책이라도 있지. 중견 건설사들은 이마저도 다 부채라서 사업이 스탑이 되어버리면 고스란히 자금이 증발되어 버리는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인천 쪽 왕길역 푸르지오, 여기 1500세대나 되는 상당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계약이 12월 28일입니다. 다음 주 말이나 뭐 시작이 되겠는데, 근데 계약 전에 선착순 무순위 공고가 나왔어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아직 계약일이 오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워낙 뭐 남아있는 물량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1409세대 모집에 691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700세대 이상이 세모표, 미분양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당첨되신 분들 중에도 중도에 하차한 분들 있을 겁니다. 이모저모 따져보면 선착순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 부분 엄청난 파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례 없는 계약일 이전 선착순 무순위 모집을 하는 것도 보게 되네요. 푸르지오, 이름만 걸면 뭐 그대로 분양 완판 깃발을 꽂는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뭐 분양가가 7억 3천 정도로 뽑아져 나왔었고요. 아니 검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죄다 5억대인데 2억이 더 비싼 분양가를 내놓으니까 누가 쉽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당첨이 돼도 상당 부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분양 성적이 기대만큼 나올 리가 없는 거고요. 아마도 선착순에서 무한궤도로 돌리면서 잔여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 건설사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지방 중소형 건설사는 뭐 그냥 그대로 족족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감이 내년 2024년도가 되면 현실로 드러나게 될 정도로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누가 제일 끝까지 버티는가가 승부점인데 그렇게 장기간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설 경기 자체가 단편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으로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경기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헛바퀴를 돌고 있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란 얘기죠. 어느 한 부분만 약화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거의 뭐 악순환적인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472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한 상태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300억 달러 안팎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무역수지 흑자로 랭킹을 매기자면 전 세계 208개국 중에 20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자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증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자체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나라 산업 근간의 기저에서 가장 기초, 기둥 역할을 한 게 바로 부동산 아닙니까? 자산이 뭐 여기 다 몰려있는 건데 몰려도 이만저만 몰린 게 아니라 부채로 때려본 빚으로 타설한 콘크리트 덤입니다. 거의 1800조 규모의 가계부채. 근데 이런 부채를 디레버리징 할 수 있는 경제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근골격이 되는 건설사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참담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의 구멍은 그동안 당연한 먹거리였던 대중국 수출 부진. 내수가 지금 극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 이걸 메우기 위해서 수출 전선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내수 부진을 수출로 메운 결과값이 3% 성장률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서 올해 12월까지 1.4% 절반까지 뚝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저성장의 늪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먹거리 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18%까지 쪼그라들게 됐고요. 당연히 중국 자체 경기도 뭐 지금 뭐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이러니 당연히 대중국 수출 파이는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마도 2024년도는 2% 정도의 성장률로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먹거리를 잘 잡지 못하면 이마저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그래프가 거의 저공 비행 수준을 넘어서 거의 추락할 것 같은 아찔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 부동산 전망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과 더불어서 다시 반등할 거라는 회개망측한 집값 전망을 내놓는다는 건 그냥 다 같이 축제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당장 초반에 본 대로 분양시장이 나가 떨어지고 있고 매매시장 가격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결코 부동산 PF 문제는 개념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미분양 아파트의 현실을 보면서 보게 되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이걸 확대해보면 경제지표 자체가 내년도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어두운 전망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격변기를 보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분양시장 보면 거의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죠. 얼마나 부동산 PF 문제가 미분양 문제와 함께 속도를 끌어올려서 다가올지 아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절대로 고분양가를 포기 못하는 건설사는 수익성 면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분양자의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가격대로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분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사업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거고 경제 전반의 빨간불이 결코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그린라이트를 켜줄 수 없는 2024년도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락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부동산 대한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과정들 잘 지켜보시면 골든타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